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주말에 저희 미디어치는 좀 MT를 다녀왔고요. 미생경제연구소 가고. 그리고 이제 이 대구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서는 아직 변절하지 않은 태극기 세력들. 물론 저는 이제 박 대통령에게 태블릿 진실투쟁,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와 싸우라고 주장해야지만 이게 변절하지 않는 세력인데, 이제 뭐 오영국 대표, 최우원 교수 등등이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뭐 대충 좀 변절해가지고 그냥 박근혜 만세나 부르는 그런 사람들하고 뒤섞여서 좀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제 이 박 대통령이 총선 때 움직인다. 총선 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제 이 개떼들이 또 들러붙는 겁니다. 윤석열 주변에서는 해먹는 거 실패한 놈들이 이제 다시 박근혜 만세 부르면서 이제 해먹으려고 주위에 들러붙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한테 요구를 하는 거거든. 당신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를 밝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촛불을 든 사람들은 야 박근혜가 억울하긴 뭘 억울하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지금까지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놓고 구체적으로 조작이라 그런 적은 없지만은 진실은 밝혀진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 수사했다 이건데, 이제는 정리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총선을 박 대통령 세력이 준비를 한다. 그러려면 박 대통령은 일단 그걸 정돈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돈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은 제가 2월 5일 날 전달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입장부터 밝혀야 되는 거죠. 다른 박 대통령 관련 이 뇌물 관련 수사들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위증교사예요. 그 위증교사를 얘기를 하려면요, 저놈이 위증했다는 걸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안종범부터 막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안종범이 막 우겨대기 시작하면은 박 대통령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안종범하고 박근혜 진술 받았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보수 사람들은 박근혜 말이 맞을 거라 믿겠지만, 법정에서 그걸 뒤집어 엎을 정도의 위증교사를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를 들라는 거거든. 이건 과학적 증거란 말이에요. 최선이 쓴 기록이 없어. 최선이 쓰지 않은 증거만 가득해 태블릿 PC에. 근데 이걸 윤석열 한동훈이 최선이 쓴 것으로 증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엎어치기 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반면에 윤석열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서 해먹으려다가 이제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태극기 들고 박근혜 만세 부르는 놈들은 믿지를 못해. 박근혜가 움직이면은 이놈들도 박근혜 질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극기 놈들에게 자리를 안 줘. 그래가지고 지금 빙빙 돌고 있는 게 전광훈 세력부터 조원진 세력들 다 빙빙 돌잖아. 윤석열한테 한 자리 얻어 먹으려고. 근데 못 받아내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놈들이 이제는 박근혜한테 붙어서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놈들은 박근혜가 진실투쟁으로 윤석열과 맞붙으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윤석열과 분점해서 나눠 먹으면 거기서 부스러기 먹겠다는 게 조원진 세력이나 정광훈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안 맞아 그게.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언제 어떤 식의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윤석열의 운명이 결정이 좀 빨라진다. 박근혜가 윤석열과 빌붙었다 해가지고 윤석열이 연장되는 건 아니고 결정이 좀 빨라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동훈 얘기를 꺼낸 게, 이걸 제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총선 전까지 결국 박근혜 쪽에서 진실 투쟁을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그냥 무너질 거라고 봐요. 제가 총선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부분들은 박근혜라는 그 하나의 무기, 뭐 내 입장에서 무기야 무기. 그걸 계산해 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근혜 움직여서 윤석열 한동훈 너 태블릿 조작 답변해라.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거 그냥 그걸로 그냥 핵폭탄 맞고 쓰러집니다. 끝나요 그냥 이걸로. 그 말을 저는 끌어내려는 작업을 하는 거고, 조원진 이런 놈자들은 이제 그 말을 못하게 막으려고 유영아 이런 놈들을 둘러싸가지고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에는 내가 끌어낸다기보다는 박근혜 자체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명분상 태블릿 PC 얘기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태극기 떨거지들이 박근혜 주변을 둘러싸서 조원진, 유영하 등이 박근혜 눈가기를 가리려 해도 전 이건 터져 나온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끌려 내려온다 이건데, 혹시라도 총선 때까지 못 끌어내리면은 저는 이 방법을 쓰겠다. 한동훈이 지금 오늘 이 여의도 연구소에서 강남 쪽에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이 강남 서초 쪽에 출마하면은 바로 그냥 내가 그쪽으로 출마해서 한동훈이 바로 쓰러뜨리고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요것만 나오면 바로 도망갈 거기 때문에 입도 못 열고 도망갈 겁니다. 예, 이렇게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러니까 최소한 총선 때까지 나는 끝낼 자신 있는데, 뭐 끝내더라도 총선 때 내가 직접 절로 들어가서 한동훈이 끝내면서 거기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손혜원 씨한테 힌트를 받았는데, 아직 총선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도 미리 이렇게 이 방어막을 쳐놓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저놈들이 이 카드를 버리는 거거든. 지금 이 보수 변절자 놈들이 이미 윤석열로부터 자리도 못 받아먹고 이미 찬밥 신세고, 윤석열은 이미 가망 없다는 거 아는데 무슨 헛된 희망을 꿈꾸고 있냐면은, 한동훈 차기 대권 주자가 되면은 거기선 또 얻어먹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멍청한 놈들이. 한동훈도 탄핵 조작 날조 주범인데 너희들 먹여 살려주겠냐, 이 태극기 쓰레기들아, 이 변절자 놈들아. 이놈들은 웃기는 놈들이야. 나는 차라리 그 점에서는 차라리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하고 맞아. 너희 변절자 놈들은 태극기 들고 윤석열, 한동훈 조작 검사들 다 처단하자 외쳤던 놈들이잖아. 그런 너희들을 왜 윤석열과 한동훈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이놈들은 윤석열한테 이제 이용당하고 토사구팽 당하니까 이제 한동훈 만세 불러서 이제, 야, 씨, 한동훈 집권하면 4년 뒤다, 4년 뒤. 그때까지 막 김정은이가 광화문 점령할지 어떻게 될 줄 알아? 일본이 나라를 빼앗을지 막 4년 안에 윤석열이가 무슨 짓 하고 다닐지 모르는데 4년 뒤에 해먹으려고 지금부터 한동훈 찬양한다? 내가 그런 헛된 희망을 깨주기 위해서 한동훈은 총선 나오면 나한테 죽는다, 얘는. 눈도 못 쳐다보고 도망갈 거예요. 출마가 안 돼, 출마가. 출마가 불가능해, 출마가. 지금 박지원 씨가 그 손혜원 씨가 목포 나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 빙빙 돌잖아요. 내가 이제 그걸 벤치마킹해서 한동훈 나오면 내가 어디든지 나가겠다는 건데, 현재 한동훈은 아마 강남 서초 얘기 나오잖아요, 송파까지. 저는 대선거구제가 될 거라 보기 때문에, 대선거구제 되면은 강남 서초가 묶일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서초 기반이에요. 서초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서초 나가서 그냥 끝장을 내버릴 테니까 한동훈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얘는. 나올만 했으면요 이미 제가 공문 정도 쐈을 때 답변을 했겠지. 그래서 보수 변절자들 헛된 희망 꾸지 말고 하던 대로 정상적인 인간답게 진실투쟁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에요. 물론 나는 변절자들하고 진실투쟁하지 않아요, 나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태극기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야 뭐 좀 자리 좀 있겠지. 나는 뭐 그 당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저는 제 원래 계획은 중대 선거구제를 지금 못 막을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촛불 쪽의 신당, 태극기 쪽의 신당에서 양당을 제가 다 돕는,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싶은데, 언론으로. 그건 내 예상이고, 혹시라도 내 예상이 빗나가게 돼서 이 선거판에 가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지역구로 그냥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내가 끝내겠다. 그래서 설사 박근혜를 눈가기를 가려서 박근혜가 윤석열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나는 이 문제는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시에 이 스픽스에서 이 한동훈 탄핵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을 여는데, 스픽스 월요일 저녁 10시는 옛날 100분 토론이나 심야 토론처럼 이제 이 찬반 토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마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장윤미 변호사가 일단 아마 한동훈 탄핵은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저 신인규 변호사하고 저 김철근, 저 이준석 저 부사실장은 한동훈 탄핵 안 된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 저는 이준석은 인정하지 않지만 신인규 변호사는 내가 그래도 좀 인정하는 편인데, 이른바 이 범 이준석 세력의 기억 보수란 자들이
다른 때는 의외로 맞는 말 많이 하지만은 검찰 문제만 나오면은 무조건 검찰의 편을 들었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은 박근혜 조작날조 탄핵에도 찬성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정치적 기반은 박근혜 조작날조 탄핵 때 앞장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검찰 편인데 이 김철근도 어쨌든 이준석이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편을 들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강력하게 이제 좀 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오늘로 이 좌우수 통방에 올렸는데 어떤 경우든 이 촛불 진영에서 이준석이라든지 조원지라든지 여기다가 절대 기대하지 마라. 얘들은 검찰 편이다. 얘들은. 자, 우리 권은희가 잘 얘기했어요. 저도 이 입장이었는데 헌재 한동훈의 의문이 한답. 개정수사 준칙 확정된 탄핵 사유. 자, 한동훈 탄핵 언제 들어가는 거냐? 지금 이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이죠. 검수완박법을 한동훈은 검찰의 수사권은 헌재가 인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가 침해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을. 근데 헌법재판소는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이지 니네가 헌법으로 수사권 권리가 보장된 적이 없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을 뒤집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제 경찰이 수사해야 될 거를 한동훈은 검수완박법의 취지를 어긋나는 시행령을 막 만들어서 검찰이 다시 뺏어가는 짓들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마약, 부패, 뭐 선거사범 이런 것들인데 그 근거를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 입법사항이다. 헌법과 관계없다. 이랬기 때문에 한동훈이 집어넣은 시행령들은 싹 다 지금 없애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권은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행령을 갖고 이제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법무부가 확정할 경우 한동훈이 마음껏 만들어 놓은 이 시행령을 기준으로 이거 확정할 경우 탄핵사유에 나간다. 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검사는 이렇게 수사를 해 했는데 한동훈이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수사 준칙을 하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 돼버려요. 행정부에. 한마디로 삼권 분립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위헌 위법 사유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기현이 이자 말이에요. 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내가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김기현이 친박이잖아. 친박 출신이지. 그럼 박근혜를 8대 0으로 탄핵시켜버린 헌법재판소에다가는 국민들은 이를 인정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찬양했던 자가 이제 와서 단지 이 검사 몇십 명, 검사 전체도 아니고 검사 몇십 명의 이권을 헌재가 인정 안 했다고 헌법재판관을 탄핵시켜야 된다. 지금 김기현이가 인기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나가나 봐 김기현이 이거. 저는 김기현이가 오늘 한 말 헌법재판관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막 김기현은 정치생명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